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12일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그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 비트코인 기술적 분석인데 4개월 후에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분석을 내놓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브라질 지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질리카가 버그 방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마 캐피털 임원이 이더리움 상승 지속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이더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와 이제 펀더멘털 개선의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예측 6가지 비트코인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딩 샷이 그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강세장을 보였던 그 시작점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도 이 세 가지 현재를 비교한 건데요. 재미있게도 오묘하게도 뭔가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50주 이동평균선,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50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는 상태에서 강한 음봉이 나오는 형태가 두 번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있었고 2015년도에도 이런 강한 음봉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게 보통 이제 약세 전환으로 다들 예측을 했지만 2012년도에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수렴을 거치고 강하게 반등하는 강세장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2015년도에도 강한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몇 달간의 이제 그 통합 과정을 지난 다음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요게 이제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강세장 패턴입니다. 2012년도에 50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고 통합 과정을 거쳐서 강세장으로 새로운 강세장으로 들어섰을 때와 2015년도도 비슷하게 강하게 50주 이동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가격 흐름에서 조정 한번 보이고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통합하는 과정을 지나서 급상승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면 2019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5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음봉이 나왔죠. 이건 주봉의 음봉이고요. 일주일 동안 하락했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가격 흐름을.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만약 2012년도와 2015년도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여기서는 그 통합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렴하는 이 과정들, 가격이 조정폭이 계속 낮아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우선 이제 50주 이동평균선만 그러면 뛰어넘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느냐 보다는 조금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50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고 최소 4주 이상, 4주 이상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속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4주 이상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수렴하는 이 통합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똑같이 2019년도에도 지금 벌써 4주가 지났죠? 4주 이상을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통합 과정으로 갈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삼각으로 지금 이제 통합 과정을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이 트라이앵글 패턴하고 이제 그 통합 패턴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가격 흐름은 크게 출렁거림이 있다가 점점 이제 작아집니다. 가격 출렁임이. 그리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과거에 봤을 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샷이 이제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한 4개월 정도가 걸려요. 이 수렴하는 과정만. 이렇게 꾸준하게 수렴하다가 갑자기 톡 치고 올라오죠. 이때가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입니다. 똑같이 2012년도도 이때부터 툭 치고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장으로 완전히 시작되는 새로운 강세장의 돌입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여기에서 수렴 그 통합 과정을 거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흐름은 이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서 놀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강세장이 출현할 4개월 후 정도에는 새로운 강세장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트레이딩 샷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이 기술적 분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에 통계적으로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 똑같죠? 지금 흐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 번의 가격 패턴이 큰 강세장이 여기서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다 거쳤어요. 지금 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과정으로 수렴하고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과정이 큰 틀로 나왔고 2019년도에도 이게 이제 재현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죠. 우선 좋은 신호는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기술적 분석도 간단하게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플은 이제 페넌트 패턴을 지금 이 더 크립토미스트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가격 수렴을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페넌트형이 있고요. 그리고 깃발형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메트릭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 삼각 수렴형 이제 형태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지금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해서 이 하단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 하단선과 이 상단을 연결한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41센트 정도가 이제 저항선으로 기대 테스트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저항선을 이제 뚫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RSI는 그 폴링 엣지라고 해서 이 하방형 엣지형, 하방형 쐐기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쐐기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41센트를 한번 염두에서 보시라고 지금 이 더 크립토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여러분들 한번 보실만 한데요. 라이트코인이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반감기나 이런 이슈가 좀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를 얻고 있고, 앞으로 133달러를 이제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 상승 쐐기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서 이런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달러 저항선 이게 부딪히게 될지 이걸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안에서 수렴하게 다시 쐐기형으로 갈지를 한번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고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브라질 G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남미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금 리플이 브라질의 G사를 설립했고요. 해당 지사를 통해서 남미 지역 서비스를 확장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제품 보증 솔루션 업체 워런티 그룹의 브라질 자회사 CEO 루이즈 안토니오 사코가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고요. 리플의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오늘 6월 11일부터 13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핀테크 은행 포럼에서 서비스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도 이제 남미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진리카도 지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신기능을 출시해서 버그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기반 샤딩 프로젝트 진리카 개발팀이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진리카 개발자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버그 방지 프로그래밍 언어 스킬라로 개발된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버그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카도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들 좀 부분이죠. 그리고 테조스 재단에서도 블록 익스플로러 테즈 블록 개발비를 지원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마 캐피털 임원이 이더리움 상승 지속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르마 캐피털의 임원 앤드류 키즈가 다르마 캐피털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이더리움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분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선은 이분이 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릴게요. 지금 작년 말까지는 이더리움이 약 95% 이익을 잃었는데 이는 일회성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상황은 호전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마치 초창기의 인터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점은 투자자들이 직접 이제 웹 입점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업계 최고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불런을 이어갈 것이다. 급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분의 이력을 좀 보니까요. 재미난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컨센시스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로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르마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로 합류를 한 겁니다. 이 다르마 캐피털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 이제 등록이 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입니다. 굉장히 큰 헤지 펀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더리움과 관련된 그 컨센서스 캐피털, 그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친 이더리움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렇게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겠죠. 컨센서스와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예측 6가지 비트코인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포브스에서 그 페이스북에 대한 암호화폐 예측 6가지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가 뭐냐면 이제 개발도상국을 위한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보유 이용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재단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내 역할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불확실한 암호화폐 규제를 재조명할 것이고, 다섯 번째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세규제의 신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 최종 확산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나쁜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은 이제 코인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코인을 인식하게 만들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인지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책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희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 한정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그런 희귀성이 없고 이 비트코인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최종 확산되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논란이 많은데, 아무래도 시장을 확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페이스북 코인이 모든 시장 자체를 다 잡아먹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ATM 설치가 연간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ATM기가 228대가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월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 설치한 사업자 수가 469대에서 4,690대에서 4,898대로 기계수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ATM기가 4,898대로 가장 많고,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지원 ATM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 ATM기 설치가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비트코인의 최근의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ATM기는 이렇게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현금이나 이런 것과 비트코인의 교환, 비트코인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ATM기기도 더 넓어지는 그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뽑을 수 있는 ATM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니고 참고용일 뿐이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